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별남부자 사이토 이토리의 그릇입니다. 저자는 사이토 이토리, 출판사는 나비스쿨입니다. 주요 저자로는 시바무라 에미코입니다. 이 책은 절판되었었던 책인데요. 구하기가 힘들어서 중고책 가격이 굉장히 비쌌던 책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재출간이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당신과 주변 사람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꿈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일, 해낼 수 있는 일이 곧 행복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방식과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적을 때보다는 많을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요? 미움받기보다는 사랑받고 싶고, 일을 못하는 쪽보다는 잘하는 쪽이 좋고, 돈도 없는 쪽보다는 있는 쪽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릇이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릇,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릇,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릇, 돈을 관리하고 불릴 수 있는 그릇.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넓히는 것은 선천적인 재능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릇의 크기를 하나하나 키워가는 것, 그릇의 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영원한 주제이자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을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업무 중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발휘하는 노력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심을 기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릇이 커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러한 노력 끝에 차곡차곡 얻게 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란 선택의 폭이 넓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매사를 넓은 시야로 파악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른 면을 볼 줄 알고 자연히 만들어내는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초조해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릇이 큰 사람은 자신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상품 개발 과정에서 보통 수백 가지 아이디어 중 불과 10에서 20%만이 실제 상품으로 출시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박이 나는 경우는 고작 몇 %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히토리 선생님이 개발한 상품은 백발백중 실패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여쭤봤더니 히토리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규슈에 있는 사가현에 오움이라는 나라에 오움이 상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삼포요시라는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신념으로 삼고 일했습니다. 삼포요시란 파는 사람에게 이롭고 사는 사람에게 이롭고
세상이 이롭다는 말입니다. 오오미 상인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다양한 특산물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타지에서 온 상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오미 상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삼포 요시를 떠올리고 실천했습니다.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에게도 이득이 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 지역에도 기쁨을 주고자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 시오 요시를 사업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오 요시란 하늘을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상품을 만들면 우리에게도 이득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하늘을 기쁘게 하는 상품을 만든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히토리 선생님이 말하는 하늘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하느님일 수도 있고 인간의 알을 초월한 위대한 존재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분은 특정 종교를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토리 선생님은 하늘에 대한 믿음을 자주 표현합니다. 하늘을 믿는 마음은 경외심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외심이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큰 성공을 맛본 뒤 거만해진 사람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하늘도 그런 사람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히토리 선생님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비굴하지 않았고 돈이 많다고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두에게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저희 제자들을 대할 때도 직원들을 대할 때도 심지어 우연히 방문한 찻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대할 때도 한결같이 친절합니다. 유명인이라 해서 다르지도 않습니다. 한결같은 경외심, 즉 하늘을 믿는 인생관이 하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노력을 쏟아라.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행복해지려면 이에 걸맞는 정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에미코 사장님은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죠. 제가 히토리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만큼 성공하고 행복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가로서의 그릇,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릇, 사람으로서의 그릇을 단번에 체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영업부터 포장까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아침 일찍 누구보다도 먼저 출근해서 하루를 준비하고 고객 문의에 답장을 보내고 전화를 받으면서 상품 설명과 고객 상담까지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제품을 포장하는 일도 직접 했습니다. 포장 업무는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배송 마감 시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낭비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몸에 묶고 작업했습니다. 영업과 제품 발송이 끝나면 그날의 매출을 집계하고 다음날의 일정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 많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업과 배송 업무를,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와 고통 등을 다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지금도 타인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경험한 문제를 그 바탕으로 치밀한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고객의 반응과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고 전단지 한 장을 접더라도 효율적인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자신의 그릇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일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일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면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을 것에 그칠 뿐 그로부터 배움이나 성장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히토리 선생님은 일이란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합니다. 일할 때는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는 것만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를 떠올리거나 대가 없이 일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봉사하는 마음은 무상으로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폭넓은 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려면 먼저 자기 일을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끝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노력과 솜씨가 필요합니다.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 일이 끝나면 일찍 퇴근해서 남은 시간을 위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귀중한 시간을 타인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그릇은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 업무 능력과 인간관계 등 다양한 것을 배웁니다.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일을 수행해 나가며 삶의 원동력을 얻고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폭포 밑에 앉아있는 것도 수행이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배움이자 가장 큰 수행입니다. 그릇을 키우는 두뇌 사용법. 신체뿐만 아니라 두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슈퍼컴퓨터 이상의 고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히토리 선생님은 이 방법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뇌는 이 이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해 줍니다. 이 경우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뇌가 찾은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를 삭제하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존재도 있다는 사실이죠. 정확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즉 잘못된 고정관념은 과거의 실패나 주변에서 들어온 무시 등의 부정적인 기억으로부터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리야, 이런 내용이나 해도 소용없어라는 메시지를 머릿속에 퍼뜨립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차피 무리야, 해도 소용없어라는 과거의 기억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더 씌워야 합니다. 이렇게 더 씌우는 방법이 바로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쉬운 아이디어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직접 해내고 그렇고 나면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후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며 도전하다 보면 두뇌 속에 할 수 있다라는 기억이 차곡차곡 늘어납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과거에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기억으로 더 씌워집니다. 더 나아가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일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 경험을 축적해 나가다 보면 자신감이 단단한 근육처럼 성장합니다. 행동이 곧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히토리 선생님의 두뇌도 제 두뇌도 당신의 두뇌에 비해 결코 크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이 훌륭한 기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두뇌라는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릇을 소극적으로 쓰면 평범한 결과에 머물지만 적극적으로 쓰면 전혀 다른 인생을 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뇌의 크기가 아니라 두뇌라는 그릇에 무엇을 채우고 어떤 행동으로 더 씌우기를 반복하느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경쟁에서 저도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앞서 언급했지만 사실 경쟁에서 패배하면 무척 분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분한 마음으로 오기가 생겨 전보다 더욱 열심히 하게 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 분한 마음도 잘 활용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언젠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방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을 대표에게 황무지 땅을 빌렸습니다. 이방인은 그 작은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일부 남은 땅을 열심히 가꿨습니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가꾼다 해도 저런 땅에는 어떤 작물도 심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폐했던 땅에 싹이 났고 점차 아름다운 밭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황폐한 땅을 훌륭한 밭으로 가꿀 수 있었던 비법을 묻자 이방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땅을 가꾸면서 두고 보자라는 이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용서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분한 마음을 용수철로 삼아 한계를 뛰어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히토리 선생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 제자들은 모두 성실합니다. 항상 열과 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고 보자 정신입니다. 회사 상사에게 부당한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때 속으로 두고 보자라는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정면으로 부딪혔다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란듯이 좋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로 상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때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하고 공을 돌린다면 나의 그릇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게임을 통해 한 일은 모두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계를 반복적으로 뛰어넘으면서 그릇의 크기를 점차 키워갔습니다. 경쟁 대상에게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는 결국 자신이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필사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해 죽게 된다면 누구나 죽을 힘을 다할 것입니다. 죽을 각오도 했지만 해내지 못할 때 그것이 자신의 진짜 한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운이 나쁜 사람, 능력이 뛰어나지만 결과가 다소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젖먹던 힘까지 쓰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과 5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30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모두 200제곱미터만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200제곱미터만 경작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5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은 남들보다 작은 땅이라도 더 잘 가꾸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5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점점 발전해서 60제곱미터, 70제곱미터, 마침내는 100제곱미터까지 경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30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은 200제곱미터만 경작하다가 점점 능력이 쇠퇴해서 150제곱미터, 100제곱미터로 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중 운이 좋은 사람은 5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 세상이 알기 때문입니다. 밭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곱게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늘이 지켜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혜와 온 힘을 다해 온전히 몰입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큰 그릇을 가지고 싶다면 마음껏 비교하세요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비교당하는 것을 피하는 자세보다는 어디 한번 해보자는 자세를 갖는 게 좋습니다. 타인이 어떤 기준으로 나를 비교할지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비교 기준은 스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복 기준도 스스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쪽도 내가 아닌 상대방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지만 집에 와서는 아내나 남편에게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고 타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그 누구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릇이 클수록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릇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그릇을 키우고 싶은가요? 그 누군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평생에 걸쳐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면 그릇은 하늘이 준 이동수단이 아닐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지 하늘과 약속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릇을 이미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란 하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행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인간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시련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도 다양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앞서가는 사람의 인생을 보며 그 해결책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에게 하늘이 준 시련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곳에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꿈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돈을 지키는 능력을 원하게 됩니다. 돈을 사치스럽게 쓰면 그것을 탐하는 사람, 도둑이 나타납니다. 도둑을 조심하려면 경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수상한 사람들을 경계하면 됩니다. 하지만 도둑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 세우는 달콤한 말에 취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나서게 되면 머지않아 빚더미에 앉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잘 파악하면서 반드시 가야 할 곳에만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돈을 벌었을 때입니다. 한 사람의 그릇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부터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위나 명예에 약한 사람은 그런 곳을 채워주는 투자 이야기가 먹힙니다. 그런 사람들은 번지질한 겉모습에 바로 넘어갑니다. 여자에게 약한 남자는 여자 문제로 망하고, 연예인에게 약한 사람은 연예인과 얽혀 망합니다. 하늘의 시련은 반드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나타나죠.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단련해서 나아가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저는 돈을 빌려 달라거나 기부를 부탁받았을 때 가장 약해집니다. 냉정하게 거절했다가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구두쇠라는 말을 들을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면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기회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때 돈 버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돈을 빌려주면 모처럼 찾아온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빌린 돈 덕분에 잠시 일을 해결했다 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같은 문제로 곤란을 겪어서 뒤늦게 공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돈 버는 방법과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금액만 빌려주세요. 돈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함부로 돈을 쓰는 사람은 돈을 허술하게 다룹니다. 그러면 돈이 도망가 버립니다. 꼭 필요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써서 도망가 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이 남아 돈다고 해도 돈을 허술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돈도 사람도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1억 명의 군대를 가진 장군이 군사는 지금 충분하니 300명 정도는 죽어도 괜찮다. 돌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면 부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전쟁에서는 아무리 치밀한 작전을 세워도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200에서 300명쯤이 전사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1만엔이든 1엔이든 그 가치는 같습니다. 작다고 결코 허술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해서 기부를 한다면 그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감흥이 일어서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부의 정답은 없습니다. 마음 깊이 공감이 우러난 행동이라면 자신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부를 하면 됩니다. 올바른 때란 곧 진심으로 원하는 때입니다. 마음을 다해 용서하고 사랑하라.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오래도록 건강하길 원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식욕은 인간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근본적인 생존 욕구입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몸이 영양소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양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영양이란 배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의 기쁨,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는 마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들게 얻은 마음의 영양분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썩히는 일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책도 많이 읽고 세미나에도 자주 참석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말만 들렸습니다. 이 책은 읽는 내내 너무 지루했어 라든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의 지적 수준을 뽐내는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머리변비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변비란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두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배웠다면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주변에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실천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지혜를 주변에 퍼뜨릴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공부하고 평생 실천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 정도 공부했으니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을 즐기고 그 과정에 활력을 넣어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를 나눠줘야 합니다. 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기쁨도 커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릇을 키우는 법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간단하게 발췌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별난부자 사이토 이토리의 그릇입니다. 저자는 사이토 이토리, 출판사는 나비스쿨입니다. 주요 저자로는 시바무라 에미코입니다. 이 책은 절판되었었던 책인데요. 구하기가 힘들어서 중고책 가격이 굉장히 비쌌던 책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재출간이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당신과 주변 사람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꿈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일, 해낼 수 있는 일이 곧 행복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방식과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적을 때보다는 많을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요? 미움받기보다는 사랑받고 싶고 일을 못하는 쪽보다는 잘하는 쪽이 좋고 돈도 없는 쪽보다는 있는 쪽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릇이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릇,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릇,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릇, 돈을 관리하고 불릴 수 있는 그릇.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넓히는 것은 선천적인 재능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릇의 크기를 하나하나 키워가는 것, 그릇의 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영원한 주제이자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을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업무 중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발휘하는 노력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심을 기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릇이 커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러한 노력 끝에 차곡차곡 얻게 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란 선택의 폭이 넓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매사를 넓은 시야로 파악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른 면을 볼 줄 알고 자연히 만들어내는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초조해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릇이 큰 사람은 자신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상품 개발 과정에서 보통 수백 가지 아이디어 중 불과 10에서 20%만이 실제 상품으로 출시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박이 나는 경우는 고작 몇 %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히토리 선생님이 개발한 상품은 백발백중 실패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여쭤봤더니 히토리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규슈에 있는 사가현에 오우미라는 나라에 오우미 상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삼포 요시라는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신념으로 삼고 일했습니다. 삼포 요시란 파는 사람에게 이롭고 사는 사람에게 이롭고 세상에 이롭다는 말입니다. 오우미 상인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다양한 특산물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타지에서 온 상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우미 상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삼포 요시를 떠올리고 실천했습니다.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에게도 이득이 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 지역에도 기쁨을 주고자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 시오 요시를 사업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오 요시란 하늘을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상품을 만들면 우리에게도 이득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하늘을 기쁘게 하는 상품을 만든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히토리 선생님이 말하는 하늘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하느님일 수도 있고 인간의 알을 초월한 위대한 존재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분은 특정 종교를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토리 선생님은 하늘에 대한 믿음을 자주 표현합니다. 하늘을 믿는 마음은 경외심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외심이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큰 성공을 맛본 뒤 거만해진 사람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하늘도 그런 사람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히토리 선생님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비굴하지 않았고 돈이 많다고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두에게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저희 제자들을 대할 때도 직원들을 대할 때도 심지어 우연히 방문한 찻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대할 때도 한결같이 친절합니다. 유명인이라 해서 다르지도 않습니다. 한결같은 경외심, 즉 하늘을 믿는 인생관이 하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노력을 쏟아라.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행복해지려면 이에 걸맞는 정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에미코 사장님은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죠. 제가 히토리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만큼 성공하고 행복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가로서의 그릇,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릇, 사람으로서의 그릇을 단번에 체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영업부터 포장까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아침 일찍 누구보다도 먼저 출근해서 하루를 준비하고
고객 문의에 답장을 보내고 전화를 받으면서 상품 설명과 고객 상담까지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제품을 포장하는 일도 직접 했습니다. 포장 업무는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배송 마감 시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낭비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몸에 묶고 작업했습니다. 영업과 제품 발송이 끝나면 그날의 매출을 집계하고 다음날의 일정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 많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업과 배송 업무를,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와 고통 등을 다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지금도 타인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경험한 문제를 그 바탕으로 치밀한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고객의 반응과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고 전단지 한 장을 접더라도 효율적인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자신의 그릇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일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일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면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을 것에 그칠 뿐 그로부터 배움이나 성장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히토리 선생님은 일이란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합니다. 일할 때는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는 것만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를 떠올리거나 대가 없이 일해야 한다고 세속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봉사하는 마음은 무상으로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폭넓은 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려면 먼저 자기 일을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끝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노력과 솜씨가 필요합니다.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 일이 끝나면 일찍 퇴근해서 남은 시간을 위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귀중한 시간을 타인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그릇은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 업무 능력과 인간관계 등 다양한 것을 배웁니다.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일을 수행해 나가며 삶의 원동력을 얻고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폭포 밑에 앉아있는 것도 수행이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배움이자 가장 큰 수행입니다. 그릇을 키우는 두뇌 사용법. 신체뿐만 아니라 두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슈퍼컴퓨터 이상의 고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히토리 선생님은 이 방법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뇌는 이 이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해 줍니다. 이 경우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뇌가 찾은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를 삭제하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존재도 있다는 사실이죠. 정확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즉 잘못된 고정관념은 과거의 실패나 주변에서 들어온 무시 등의 부정적인 기억으로부터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리야, 이런 내용이나 해도 소용없어라는 메시지를 머릿속에 퍼뜨립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차피 무리야, 해도 소용없어라는 과거의 기억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더 씌워야 합니다. 이렇게 더 씌우는 방법이 바로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쉬운 아이디어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직접 해내고 그렇고 나면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후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며 도전하다 보면 두뇌 속에 할 수 있다라는 기억이 차곡차곡 늘어납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과거에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기억으로 더 씌워집니다. 더 나아가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일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 경험을 축적해 나가다 보면 자신감이 단단한 근육처럼 성장합니다. 행동이 곧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히토리 선생님의 두뇌도 제 두뇌도 당신의 두뇌에 비해 결코 크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이 훌륭한 기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두뇌라는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릇을 소극적으로 쓰면 평범한 결과에 머물지만 적극적으로 쓰면 전혀 다른 인생을 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뇌의 크기가 아니라 두뇌라는 그릇에 무엇을 채우고 어떤 행동으로 더 씌우기를 반복하느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경쟁에서 저도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앞서 언급했지만 사실 경쟁에서 패배하면 무척 분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분한 마음으로 오기가 생겨 전보다 더욱 열심히 하게 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 분한 마음도 잘 활용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언젠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방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을 대표에게 황무지 땅을 빌렸습니다. 이방인은 그 작은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일부 남은 땅을 열심히 가꿨습니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가꾼다 해도 저런 땅에는 어떤 작물도 심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폐했던 땅에 싹이 났고
점차 아름다운 밭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황폐한 땅을 훌륭한 밭으로 가꿀 수 있었던 비법을 묻자 이방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땅을 가꾸면서 두고 보자라는 이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용서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분한 마음을 용수철로 삼아 한계를 뛰어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히토리 선생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 제자들은 모두 성실합니다. 항상 열과 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고 보자 정신입니다. 회사 상사에게 부당한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때 속으로 두고 보자라는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정면으로 부딪혔다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란듯이 좋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로 상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때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하고 공을 돌린다면 나의 그릇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게임을 통해 한 일은 모두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계를 반복적으로 뛰어넘으면서 그릇의 크기를 점차 키워갔습니다. 경쟁 대상에게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는 결국 자신이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필사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해 죽게 된다면 누구나 죽을 힘을 다할 것입니다. 죽을 각오도 했지만 해내지 못할 때 그것이 자신의 진짜 한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운이 나쁜 사람, 능력이 뛰어나지만 결과가 다소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젖먹던 힘까지 쓰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과 5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30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모두 200제곱미터만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200제곱미터만 경작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5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은 남들보다 작은 땅이라도 더 잘 가꾸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5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점점 발전해서 60제곱미터, 70제곱미터, 마침내는 100제곱미터까지 경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30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은 200제곱미터만 경작하다가 점점 능력이 쇠퇴해서 150제곱미터, 100제곱미터로 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중 운이 좋은 사람은 5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 세상이 알기 때문입니다. 밭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곱게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늘이 지켜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혜와 온 힘을 다해 온전히 몰입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큰 그릇을 가지고 싶다면 마음껏 비교하세요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비교당하는 것을 피하는 자세보다는 어디 한번 해보자는 자세를 갖는 게 좋습니다. 타인이 어떤 기준으로 나를 비교할지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비교 기준은 스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복 기준도 스스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쪽도 내가 아닌 상대방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지만 집에 와서는 아내나 남편에게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고 타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그 누구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릇이 클수록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릇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그릇을 키우고 싶은가요? 그 누군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평생에 걸쳐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면 그릇은 하늘이 준 이동수단이 아닐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지 하늘과 약속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릇을 이미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란 하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행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인간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시련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도 다양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앞서가는 사람의 인생을 보며 그 해결책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에게 하늘이 준 시련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곳에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꿈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돈을 지키는 능력을 원하게 됩니다. 돈을 사치스럽게 쓰면 그것을 탐하는 사람, 도둑이 나타납니다. 도둑을 조심하려면 경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수상한 사람들을 경계하면 됩니다. 하지만 도둑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 세우는 달콤한 말에 취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나서게 되면 머지않아 빚더미에 앉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잘 파악하면서 반드시 가야 할 곳에만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돈을 벌었을 때입니다. 한 사람의 그릇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부터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위나 명예에 약한 사람은 그런 곳을 채워주는 투자 이야기가 먹힙니다. 그런 사람들은 번지질한 겉모습에 바로 넘어갑니다. 여자에게 약한 남자는 여자 문제로만 하고 연예인에게 약한 사람은 연예인과 얽혀 망합니다. 하늘의 시련은 반드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나타나죠.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단련해서 나아가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저는 돈을 빌려 달라거나 기부를 부탁받았을 때 가장 약해집니다.
냉정하게 거절했다가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구두쇠라는 말을 들을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면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기회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때 돈 버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돈을 빌려주면 모처럼 찾아온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빌린 돈 덕분에 잠시 일을 해결했다 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같은 문제로 곤란을 겪어서 뒤늦게 공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돈 버는 방법과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금액만 빌려주세요. 돈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함부로 돈을 쓰는 사람은 돈을 허술하게 다룹니다. 그러면 돈이 도망가 버립니다. 꼭 필요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써서 도망가 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이 남아 돈다고 해도 돈을 허술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돈도 사람도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1억 명의 군대를 가진 장군이 군사는 지금 충분하니 300명 정도는 죽어도 괜찮다. 돌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면 부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전쟁에서는 아무리 치밀한 작전을 세워도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200에서 300명쯤이 전사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1만엔이든 1엔이든 그 가치는 같습니다. 작다고 결코 허술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해서 기부를 한다면 그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감흥이 일어서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부의 정답은 없습니다. 마음 깊이 공감이 우러난 행동이라면 자신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부를 하면 됩니다. 올바른 때란 곧 진심으로 원하는 때입니다. 마음을 다해 용서하고 사랑하라.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오래도록 건강하길 원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식욕은 인간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근본적인 생존 욕구입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몸이 영양소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양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영양이란 배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의 기쁨,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는 마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들게 얻은 마음의 영양분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썩히는 일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책도 많이 읽고 세미나에도 자주 참석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말만 들렸습니다. 이 책은 읽는 내내 너무 지루했어 라든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의 지적 수준을 뽐내는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머리 변비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변비란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두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배웠다면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주변에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실천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지혜를 주변에 퍼뜨릴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공부하고 평생 실천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 정도 공부했으니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을 즐기고 그 과정에 활력을 넣어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를 나눠줘야 합니다. 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기쁨도 커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릇을 키우는 법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간단하게 발췌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